2009년생들부터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빠르면 10월 초 그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원래는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지만 수능 킬러 문항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8월 말까지 미뤄졌었고, 정책 세부 조율에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10월까지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학원가나 입시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10월에 어떤 입시 정책이 발표될지 이전보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 당국이나 언론,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나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정리해드리고 2028 대입 변화와 그 여파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8학년도 대입 변화와 관련해 가장 확실해 보이는 것은 수능 절대평가의 확대입니다. 사실 지금도 수능에는 절대평가 과목이 적지 않습니다. 2017 수능 한국사부터 시작해서 영어, 제2외국어 한문까지 순차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돼 왔는데, 이제 탐구 과목까지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수능에서는 이제 국어, 수학만 상대평가로 남게 됩니다. 절대평가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영어, 한국사 사례를 보면 탐구 과목들의 수능 영향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이 이렇게 바뀌면 대학들은 자연스럽게 정시에서도 수능 이외의 다른 평가 요소들을 도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내신이나 학생부 내용을 정시에서 함께 본다든지, 또는 면접을 도입해서 수능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대가 지난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정시에서도 내신과 학생부 내용 일부를 평가하고 있고, 고려대, 연세대도 같은 변화를 예고한 상태라서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국어, 수학 두 과목 상대평가 점수만으로 학생을 변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고교 내신조차도 이 시기에 맞춰서 2, 3학년은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대의 정시 내신평가보다는 좀 더 정성평가의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시라 할지라도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학교 생활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에 준하는 활동이나 진로 선택 과목들로 충실히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에 맞는 고교 선택도 더 중요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을 수능 필수 과목으로 새롭게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수능 탐구 과목은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때 듣는 선택 과목들 중에서 보통 두 과목을 지정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1학년 때 듣는 사회과학 과목을 수능 기본 과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한국사처럼 문이과 계열 상관없이 탐구 공통 과목을 모든 학생들이 시험 봐야 한다는 것인데, 융합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서답형 문항, 그러니까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항을 수능에 일부 포함시킬지 여부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전격적인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도입되더라도 당장은 서술형보다는 단답형부터 확대하는 점진적 단계적 도입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수능 공부 방향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상당수 수능 과목들이 절대평가제로 바뀌는 상황에서 입시적으로 서답형이 큰 변별력을 갖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곧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2028학년도 대입 변화 예상 로드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수능 비중이 확대되는 입시보다는 절대평가 과목이 늘어나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수능이 일종의 자격고사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2 이하 학생들은 고등학교 내신도 3분의 2가 절대평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 모두에서 성적 변별력은 약화되는 입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시든 정시든 대학들이 활용하는 전형 요소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변별력이 약해진 성적 지표 하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가 지금보다 쉽지 않을 텐데요. 거기에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학생 선발에 있어서 대학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의 입시는 앞으로 더 복잡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학생부, 수능, 면접 등을 대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입시 환경에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더 중요해지는 것은 구체적인 진로 방향 설정과 그에 맞는 고교 선택, 그리고 학교 생활 내에서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들입니다. 이번에 발표될 정부 정책에 대해 각 대학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2025년 이후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서울대 등 최상위권 대학들은 그 이전에라도 큰 입시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방향을 어느 정도는 미리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보다 이런 개별 대학들의 세부 입시 변화가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발표 이후 상위권 대학들의 구체적인 전형 변화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정대로 10월 초중순에 정부 정책이 확정 발표되면 다시 한번 관련 핵심 내용 요약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관련 정책들의 입시 영향력을 예상하시는데 도움되는 참고용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